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무급에 대한 남다른 방법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직무급 방법론 첫 번째 시간으로 직무급 도입의 문제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직무급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어쩌면 직무급은 80년대 처음 먹어본 파인애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맛있고 산뜻할 줄 알았는데 시큼텁텁한 게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달고 맛있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맛이 별로인 직무급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그 전에 먼저 왜 이런 보상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고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직원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건 바뀌지 않지요. 돈을 잘 벌어올 사람으로 생각되면 우리는 미래 성과를 짐작해 돈을 줍니다. 말하자면 일하기 전에 일을 잘 해달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번 만큼 사후에 성과급을 줍니다. 말하자면 착수금이나 보너스 개념인데 일반적으로는 착수금이 더 많습니다. 이때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올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야 할 텐데 옛날에는 경험 많고 가부장적인 조직사회를 잘 관리하는 어른이 가장 공헌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공급이 발달했었지요. 하지만 요즘 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엔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능력이 좋아야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직책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거나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여러 가치들이 얘기되고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더 줘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단 좋다고 하니 직무급을 시행했다가 직원들의 많은 반발로 난항을 겪기도 했지요. 큰 기업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 직무는 유럽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왔고 이를 시장임금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는 상식이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상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고 직무 개념도 크게 있지 않아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기업에서 직무급을 설계할 때 직원 불만이나 혼선을 최소화하려고 직무급의 틀은 따르지만 변화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즉 2000년대 초중반부터 대기업에서 경력 연한에 맞춰 직무 등급을 만들고 이에 맞춰 직무급제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별로 바뀐 게 없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된 패러다임을 전달하지 못하고 내용은 거의 유사하면서 틀만 좀 바꿨기 때문에 직무급은 보상에 대한 꼼수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고민 없이 반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무급은 점점 산으로 가기 일쑤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직무급은 큰 범위 틀로 그냥 묶어놓은 연봉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인 경우에 동일 직무이면서도 연차별로는 차이가 있다거나 평가에 의해 기본급이 상당히 달라진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이게 직무급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운영하기도 힘든데 정부에서 내놓은 양산형 직무급, 직무평가라고 하는 방식들도 쓰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틀로 수천 개 기업을 적용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튼 한국의 직무급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니 그야말로 직무급 적용은 정말 어려운 일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한국은 직무 단위가 불명확하고 시장 임금 공개가 안 되며 복잡한 임금 구조와 직무 평가가 어려운 여건으로 서구식 직무급이 가능할까 의문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직무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이전처럼 연차에 따라 똑같이 나눠 먹는 방식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면요.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일이 성과량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보상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을 하는 이유가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형태의 보상 방식은 한 번에 만들기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급여를 멈춰 놓을 수도 없으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적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 9시에 나오면 10만원을 주고 7시에 나오면 100만원을 주고 5시에 나오면 200만원을 줍니다. 아마 직원들은 가능하면 빨리 나오려고 할 것이고 어쩌면 회사 앞에 텐트를 치기도 하겠죠. 말하자면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에 빨리 나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이 하는 일에 가치를 매겨서 중요한 일을 하면 100만원을, 덜 중요한 일을 하면 10만원을 줍니다. 이것이 직무급의 원형이겠지요?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 경력이 조금 높거나 낮은 수준에 대해 아주 섬세하게 나눠서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장유유서가 매우 중요하고 짬밥을 많이 먹으면 우대해주는 회사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는 직무가치 한 스푼, 숙련도 한 스푼, 경력연한 반 스푼, 고생했으면 반 스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무슨 메시지를 받을까요? 이 회사 보상 기준은 뭔지 모르겠고 어렵게 만들어서 지들 주고 싶은 사람만 잘 주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아니면 무엇에 보상하겠다는 보상관이 가장 먼저 명확하게 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직무급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떠해야 하는지 핵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부에서는 회사의 메시지에 따라 보상 형태와 보상 설계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